억대 연봉 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고, 책 한 권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 소리 듣고 싶고, 멋진 몸 만들어서 자신감 넘치게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외국어 몇 개씩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세계를 누비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꿈꿔요. 문제는 새벽 2시에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열정은 사라지고 똑같은 일상만 반복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매번 미루기만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게으름을 이기는 뇌의 설계 방식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책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첫 문장조차 쓰지 못하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운동복만 사놓고 끝나버리죠.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나 게으른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적과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려 해요. 수천 년 전 생존을 위해 발달한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 시절에는 에너지를 아껴야 생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본능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면 뇌가 위험하다, 그냥 안전한 걸 하자라고 신호를 보내요. 이걸 안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함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도 쉽게 미루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현대사회가 이 본능을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점이에요. 스마트폰만 켜도 무한한 자극이 기다리고 있고 넷플릭스는 다음 에피소드를 자동으로 재생시켜줍니다. 배달 앱으로는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이 배달되고 모든 게 즉석에서 해결되죠. 이런 즉석 쾌락에 길들여진 뇌는 장기적인 보상을 위한 노력을 더 힘들게 느낍니다. 마치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사람이 집밥을 귀찮아하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는 즉각적 쾌락의 노예가 되고 진짜 원하는 목표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엔 도파민이 깊이 관여해요. SNS 알림, 좋아요, 게임의 보상, 이런 작은 자극들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뇌가 더 강한 자극 없이는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책 한 권 쓰는 인내보다 짧은 영상 하나 보는 쾌감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 있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습관은 의지보다 강력하고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생각보다 길죠? 그래서 대부분이 포기하지만 그 66일을 버틴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 이후엔 의지력이 아니라 자동화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목표를 작게 쪼개는 거예요. 마라톤을 완주해야지 대신 5분만 걷자. 책을 써야지 대신 한 문단만 써보자. 영어 공부해야지 대신 단어 5개만 외우자. 이 작은 약속들이 쌓일 때 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분씩 운동하던 사람들이 6개월 뒤엔 30분씩 운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취의 경험이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더 큰 행동을 불러오죠. 이건 심리적 관성의 법칙이에요. 움직이기 전에 힘들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의지로 버티려 하지 말고 환경이 행동을 대신 결정하게 만드세요. 운동복을 눈에 띄게 두고 책을 침대 옆에 펼쳐두세요. 스마트폰은 멀리 치워두고 의자 위엔 노트를 올려두세요. 환경은 우리 의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강철 같은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에요. 작가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글을 쓰고 선수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훈련하죠. 루틴은 생각을 줄이고 결정을 단순화시켜 의지력을 아껴요. 루틴이 완전히 자리 잡히면 양치질 하듯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습관들도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단계에 도달해요.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7번 중 5번만 해도 변화는 옵니다. 지속성은 완벽함보다 강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만 지켜도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7번 해야 할 일을 5번, 6번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줘요. 2분 규칙도 기억하세요. 무엇이든 2분 안에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면 됩니다. 책 한 페이지, 명상 2분, 한 문장 쓰기. 이건 시작을 위한 장치이자 뇌의 저항을 뚫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의 핵심은 습관 자체를 확립하는 데 있어요. 양은 나중에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만 습관이라는 기반이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거든요. 2분이라는 작은 시간은 뇌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영역이면서도 시작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밟게 해줘요. 더 놀라운 건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과 똑같아요. 정지해 있던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건 훨씬 쉬워집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는 엄청 고민하고 미루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 설계의 힘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냉장고에 과일과 채소를 가득 채워두고 과자와 라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침대 맡이나 소파 위처럼 자주 앉는 곳에 책을 펼쳐놓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습관을 끊고 싶다면 그 유혹 요소들을 완전히 시야에서 치워버리는 게 중요해요. 금연을 하고 싶다면 담배와 라이터를 모두 버리고 금주를 하고 싶다면 집에 있는 모든 술을 치우세요. 인간은 생각보다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합니다. 보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운동을 꾸준히 했다면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갖고 싶던 물건을 사는 식으로 말이죠. 뇌는 보상이 따르는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만들면 습관이 더 빨리 자리 잡아요. 하지만 보상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해요. 운동을 했다고 해서 케이크를 먹는 식의 자기 모순적인 보상은 피하고 대신 새로운 운동복을 사거나 마사지를 받는 등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의 보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상 자체가 다음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해요. 실패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아이가 걷기를 배울 때 수백 번 넘어지는 걸 우리는 실패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학습 과정의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실수하거나 며칠 빼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거나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실패하는구나 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다음에는 더 나은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실패는 소중한 데이터이자 학습의 기회인 거죠.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동기가 생기면 행동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행동이 동기를 만듭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늘어나는 걸 직접 느끼면서 더 운동하고 싶어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창작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알게 되면서 더 쓰고 싶어져요. 동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행동이 동기를 만듭니다.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고 그 감정이 다시 행동을 부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려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시작하는 사람.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혼자서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책임감이 생기고 쉽게 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을 한다면 운동 관련 커뮤니티에서 인증 사진을 올리고, 공부를 한다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식으로 말이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감은 상상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현대인에게는 필수예요. 습관 추적 앱을 사용해서 자신의 진행 상황을 시각화하거나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해서 중요한 행동을 깜빡하지 않도록 하세요. 데이터로 자신의 진전을 확인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실패하는지 패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앱이 고장나거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계속할 수 있어야 진짜 습관이니까요. 기술은 보조 수단일 뿐 핵심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의지와 시스템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기존 루틴에 연결하세요. 양치 후 책 한 페이지, 커피 한 잔 후 영어 단어 5개. 이건 습관 스태킹이라 부르는 강력한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시간을 찾을 필요도 없고, 기존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위한 신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깜빡할 확률도 줄어들어요. 우리의 하루는 이미 여러 가지 루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루틴들을 새로운 습관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거죠.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배치하세요. 아침형이면 아침에, 야행형이면 저녁에. 우리의 의지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에 따라 움직여요.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력과 주의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 모든 게 중도에 무너질 위험이 높아져요. 차라리 하나의 습관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한 다음에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확실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세요. 오늘은 별로였어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했다. 이 말이 내일의 행동을 살립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간 만들어진 습관을 하루 만에 바꾸긴 어렵지만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면 반드시 달라져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결국 게으름을 이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작게 시작하고 환경을 바꾸고 꾸준히 이어가기. 완벽할 필요도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요.